따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부품 빼주시는 거 이렇게 빼주시면은 설계가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평면도 만들어 주시고, 그 대신에 이제 얘는 자유 설계이기 때문에 이 폭은 더 넓히셔도 돼요. 폭을 굳이 80mm를 할 필요는 없고, 뭐 30mm씩 더 늘리셔도 상관없고, 30 늘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멍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구멍 위치만 잘 맞춰주시면은 제품 설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7번 부품이라 할게요. 7번 부품의 평면도도 완성이 된 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면 조립도가 되는 거예요. 조립도 중에 부품도 빼서 설계하고 조립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의할 점은 못따기 하나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선 하나 더 그려주시고 이렇게 두 줄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시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이 공차 있잖아요. 공차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차가 일반 공차를 줄 거냐 아니면은 어느 한쪽 뭐 플러스 공차냐 마이너스 공차, 그래서 공차를 주려면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립되는 거 봐가면서, 이게 조립이 되는 부분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플러스 공차 줬잖아요. 여기 이 부분 100분의 3 정도 준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100분의 3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요, 이쪽은 공차를 집어넣을 때 조립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립되는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외경, 축이라고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공차를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한 100분의 2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차를 주셔야지 이제 나중에 조립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하자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높이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요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정밀 실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면을 이제 조립도를 가끔 드릴 거예요. 조립도를 연습까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좋죠. 치수 같은 거를 정밀 치수 집어넣는 식으로, 공차를 집어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차를 배웠잖아요. 공차는 일반 공차와 정밀 공차가 있는데, 그 일반 공차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는 정밀 공차를 이제 보게 되면 축 외경이죠. 그 다음에 구멍, 내경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차를 넣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축 같은 경우에는 공차를 넣는 방식이 마이너스 공차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이다, 직경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2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공차를 집어넣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 구멍도 마찬가지 20이다, 기준이.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플러스 0.01까지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 값은 뭐 약간 변동이 있어요. 뭐 어차피 설계자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넣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이거 말고 또 입력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20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알파벳, 그래서 알파벳 거기 보시게 되면 뭐 F6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아니면 뭐 G6 또는 뭐 H7 아니면 H8 뭐 이렇게 H8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으로도 기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현장 가시게 되면 이 두 가지 방식의 공차 넣는 거를 이제 뭐 접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거를 이제
내용을 아셔야 돼서 요 프린트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 드린 거고요. 어떻게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냐면, 우선 얘는요 외경 축이죠. 축과 내경이 그 공차 넣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외경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알파벳을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내경은 대문자 알파벳을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두 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은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대문자 F, G, H7, H, A, H10 쭉 나오고요. JS 나오고,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게 되면 소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소문자 H, 소문자 G, H 해서 쭉 JS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외경은 소문자, 내경은 대문자로 표기되고요. 그러면 외경은요, 공차가 마이너스 공차죠. 얘는 마이너스로 적용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 적용. 소문자는 마이너스 값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경은 반대로 플러스 값이 적용됩니다. 플러스 값. 대문자는 플러스 값이 적용된다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니까 우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축, 외경은 마이너스, 즉 소문자가 기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구멍, 내경은 플러스 공차, 즉 대문자가 적용이 된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첫 장에 이제 대문자, 호칭 직경 바로 옆에 거 보시면 F6, 그 다음 밑에는 3이라고 써 있죠. F6, 그 다음 밑에는 3이라고 써 있고, 이게 짝대기로 가리켜 가지고 교차되는 점을 찾아가는 건데, F6의 아래 위치,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12,6이라고 써 있어요. 12,6 확인되셨나요? 12,6? 이거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0분의 0.001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값이 나오는 거예요. 1000분의 1.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이라는 거는 0.012가 되는 거고요, 값이. 그 다음에 6이라는 거는 값이 0.006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읽는 방식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밑에 치수 기준이라고 해서 1000분의 1 써있죠. 0.001. 그게 그 뜻이란, 그게 그 내용입니다. 숫자에다가 1000분의 0.001을 곱해 주셔라. 그게 값이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 3은 값이 공차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얘는 공차가 우선 제일 작은 공차는요, 플러스 0.006까지 적용이 되고요. 제일 작은 공차. 그리고 제일 큰 공차는 0.0012 요 사이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공차를. 그러니까 3파이까지, 그러니까 3파이까지가 되겠네, 3파이. 0에서부터 3파이까지는 이 공차를 맞춰줘라. 어떤 상황일 때 F6라는, 예를 들어 3, F6라는 공차가 적용되면 이렇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유값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공차를 많이 보냐면요, 이건 제 경험상 얘기하는 건데, 주로 G6 아니면 H7 공차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면 핀 공차라고 해가지고 N7 공차를 많이 만나는데, 주로 하여튼 H7하고 G6를 많이 만납니다. H7을 좀 보시면, H7 보세요. H7을 제일 많이 봐요. 그게 제일 흔히 쓰는 공차거든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파이 20 H7 공차가 있다, 치수에.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걸 얼마에 맞춰줘야 되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H7에, 자, H7 항목을 보시고 거기 20을 찾아가셔야 돼요. 20. 자, 20은 어딨냐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칸은 3 땡땡 3 써 있고요. 두 번째 칸은 3-6
그 다음 세 번째 칸 6-14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은 10-10